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풀람 장재웅입니다. 분당 입시센터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수다방 시리즈, 수다방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이풀람. 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 기획은 입시를 풀어주는 남자라는 기획이니까, 이풀람 기획으로, 내년도, 각 주요 대학의 입시안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 연세대에 이어서 고려대입니다. 자, 고려대. 자, 들어가겠습니다. 고려대는 뭐 작년하고 올해 크게 달라진 게 즉 22학년도 입시요. 23년도 말고 22학년도 입시에선 정시가 크게 늘었죠. 정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었는데 그거 말고 경쟁률은 좀 이따 보겠지만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수시 경쟁률은. 인원이 주니까 아무래도 동일한 학생들 규모,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한 3만 명이 고려대를 지원했다면 올해도 3만 명 정도가 지원한다 치면은 이 수시의 모집 인원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시 경쟁률이 올라갔는데 특히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우리가 보통 학교장 추천 전형 그러면 내신 전형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을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고려대가 특징적으로 수시가 세 가지 전형이거든요.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어, 계열 적합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학업우수, 그 다음에 계열 적합 세 가지가 있는데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계열 적합은 사실상 인문계 자연계에서 일반적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장 추천하고 학업우수는 경쟁률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돼요. 자, 일단 22년도 대비 23년도의 변화가 뭐냐? 일단 학생부 교과의 추천 전형은 조금 인원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학업수는 또 뭐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이라는 유명한 과가 있죠, 고대. 싸국이라고 학생들 부르는데, 싸국이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학업 우수형이. 학교장 추천으로 하기엔 좀 부담이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학생부 종합 학업 우수는요, 1단계 집어넣으면 서류로 6배수를 뽑아요, 6배수. 5명을 모집하니까 30명을 뽑겠죠, 30명. 그 30명의 학생들이 뽑고 거기서 이제 면접 봐가지고 고르는 건데 특히 사이버 국방 같은 경우는 군대 의무 복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군대와 맞는지에 대한 면접도 할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서 사국은 보통 영재고나 과학고 그리고 일부 전국자 사고 학생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고 일반고 학생들은 거의 수시에서 뽑히지 않고 정시로 지원을 해야 돼요. 이걸 지원하려면. 수능 모집 인원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연세대 제가 설명할 때 이 전에 연세대 찍었을 때 연세대도 그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22년과 23년은 비슷하게 흐름으로 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집 인원은 22년도과 2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제가 여기 공란으로 놔둔 것들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리고 학업부수에서 일부 변화가 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모집 인원들은. 여기 지금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여기 공란 얘네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모집 인원이. 즉 언제야? 22년도와 똑같다.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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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 자체가 크게 변동된 학과들은 적다. 소폭의 변화만 있다. 인원 변화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2년도의 결과를 고스란히 23년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21년도와 22년도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내신 반영이 적용되면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작년 거를 올해 그대로 쓰지 못했어요. 왜냐면 올해가 작년하고 반영 방법이 크게 달라지면서 내신 석차 등급 몇 등급으로 붙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을 반영하는 방법과 진로 선택과 전문 교과까지 고려대는 성취도 나와 있는 모든 과목 다 반영하거든요. 그거를 반영 비율을 넣어서 계산하는 방식을 써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방식을 쓰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즉 작년 고3이었던 애들이 석차 등급만 가지고 서열화 시켜서 잘랐던 거 최저 맞춘 애들 중에 잘랐던 그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23학년도 방식의 22학년도 방식은 전혀 새로운 거다. 그럼 23학년도는 22학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23학년도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올해 결과가 나오면 내년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올해 결과가 내년도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형태로 그냥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2는 고려대 수시를 지원할 때 학생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내신 관리해서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면 합불에 대한 지원 가능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22학년도는 작년 결과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계 역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데 식자경은 인문에 돼 있는 과인데 여기는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4명 늘고 학우부수는 좀 줄고 계열적합도 좀 줄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쪽에 컴퓨터 학부가 좀 차이가 좀 나요. 최근에 인기 상종가죠. 굉장히 높아요. 컴퓨터 학부가 학업우수를 좀 줄이고 계열적합을 늘렸어요. 학업우수는 1단계 6배수에서 2단계 면접 보는데 최저 기준이 있어요. 4과목 8등급이라는. 4과목 8. 근데 계열적합은 수능 전에 면접 봐요. 언제 보냐면 올해로 치면 다음 달에 봐요. 수능 일주일 남겨놓고. 그리고 이거는 1단계 3배수에서 통과하면 2단계 면접 보는데 최저가 없어요. 즉 계열적합은 수능을 안 봐도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계열적합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 이 컴퓨터 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또는 상당수가 고려대에 학업우수나 학교장 추천처럼 수능 최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태로 지원을 노리는데 고려대는 그런 계열적합이 14명이었고 학업우수가 26이었는데 내년도 바꿨다는 거죠. 그 바꿨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수능 안 봐도 될 정도로 최저 없는 학생들, 최저 없는 전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기네 학교를 많이 지원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보건환경융합과학도 바꿔놨어요. 뭐 좀 몇몇 과들은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바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크게 달라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경쟁률은 어땠냐 한번 보자.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 경쟁률 학교장 추천이 이게 교과 전형이에요. 얘가 수식 교과 전형이고요. 얘가 종합이에요, 종합. 종합이니까 얘는 이제 서류의 영향력이 큰 거고 학교장 추천은 1단계에서 그러니까 단계별이 아니라 일괄이죠. 일괄인데 일괄은 어떻게 하냐면 내신 성적으로 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 맞추고 내신 성적으로 줄 세워서 자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고려대는 학교장 추천은 내신 성적 말고도 서류가 20% 있긴 한데 그게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서류가. 뭐 경합에서 뭐 거의 동점자 수준에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일단은 고려대 학교장 추천은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ABC에서 성취도 있잖아요. 진로 선택하고 전문교과에서 A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A도 뭐가 반영되냐면 A의 반영 비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등급으로 A를 받아도 A의 반영 비율이 어떠냐의 영향을 받는다. 계산식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교장 추천은 자, 경쟁률이 경영대는 높아. 그 다음에 식자경도 높아. 특히 학업우수는 굉장히 높아요. 학업우수는 6배수를 1단계에서 뽑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도 절반 뭐 한 10대 1 정도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지금 보면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 거의 다 10대 1 넘고 15대 1 넘는 과들도 제법 많아요. 그러면 이거 1단계에서 불합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식자경 같은 경우 13명 뽑는데 18대 1이잖아요. 그럼 6배수를 뽑으면 결국 지원자 중에 여기서 곱하기 6 하면 3, 6이 18, 78명만 통과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불합이고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적 합 이런 데는 좀 이게 외고나 국제고 학생들이 주로 쓰는 전형이에요. 자, 높은 과들이 이런 과예요. 통계학도 좀 높고 국교, 미디어 이런 데도 높다.
미디어는 지금 계열적합은 21대1. 방송국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계입니다. 생명과학 20.14대1, 생명공학, 이거 뭐, 의대치대, 한의대 이쪽하고 연관되는 과들이죠. 중복 지원하거나 그러죠. 그리고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화생 쪽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대를 간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약대만 수시 6장이잖아요. 6개니까. 이 6개의 카드를 전부 다 약대를 쓰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과, 화학과, 아무래도 자연계는 학교장 추천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역시 인기과인 전기전자,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어디니? 컴퓨터.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의대가 굉장히 높아졌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과학도 높고, 자, 생명공학 쪽 많이 높아요. 그리고 컴퓨터 관련 과들이 높다. 여전히 똑같아요. 이게 학생부 학업부 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계열적 합평도 이렇게 된다.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경쟁률 보면 정리해 보면 학교양 추천과 학업부 수가 굉장히 높고 계열적 합도 높은 과는 높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려대 올해 수시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인원이 줄어서 경쟁률이 올라간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는 전체 지원 인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정시를 늘리면서 크게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주 전형 소개입니다. 학교형 추천에 이 서류가 20% 있는데요. 이 서류 20%는 뭐냐면 학교 안에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학생부에 들어가는 내용도 20%가 들어가고 학업 우수가 1단계 6배수, 2단계 면접 30% 본다. 그 다음에 계열적합은 1단계 5배수인데 자연계는 과학고 그리고 전국자사고 일부 영재고 학생도 쓰고 의대는 당연히 영재고 애들만 주로 뽑을 거예요. 지원을 못하게 해놨는데도 지원을 하고 과학고에서도 사실 의대를 지원하기 쉽진 않은데 고려대 의대를 쓰더라고요. 뭐 각오하고 쓰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뭐 불이익 같은 거를. 자,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 과학고에서도 고대 계열적 합 제법 씁니다. 자, 그다음에 학업 우수는 계열적 합 수능 전에 면접 봐요. 그다음에 사이버 국방은 학생부 종합 전형 5명 뽑는 거 아까 얘기했고 정시도 동일하다. 사이버 국방만 자소서 받아요. 나머지는 자소서 없이 그냥 학생부입니다. 고려대는 자소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최저 기준. 최저 기준이 22년도 비해서 23년도가 좀 약화됐어요. 인문이 3과목 5에서 3과목 6. 자연은 3과목 6에서 3과목 7. 사실은 수학의 등급 확보가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계는 저렇게 최저 기준을 낮출 이유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최저 기준을 낮춰놨습니다. 자, 그럼 자연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턱이 약해진 거죠. 진입장벽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아두셨죠? 그 다음에 학업우 수형 4과목 합 7, 그 다음에 자연계 4과목 8 이렇게 돼 있죠. 자, 똑같습니다. 학업 우수는 22년도와 23년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최저 기준이 낮아졌다. 인문계열이 낮아진 건 이해가 되지만 자연계열도 낮아져서 합격선의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면접이 재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학업 우수도 그렇고 계열적 합도 그렇고 재시문 기반 면접이고 준비 시간이 길고요. 계열적 합형이랑 학업 우수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간혹 재시문 면접과 서류 면접, 즉 학생부나 이런 걸 가지고 면접 문제 만드는데 올해부터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재시문 면접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작년에는 고려대가 면접을 안 봤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면접을 실시 안 하고 재작년까지 보다가 작년부터는 그거죠. 질문을 하나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학교장 추천과 작년에 학업 우수는 사실상 서류의 영향력, 내신의 영향력이 컸고 올해는 지금 학교장 추천은 면접이 없고요. 학업 우수는 면접을 볼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연세대가 지난번에 10월달 초에 면접을 봤거든요. 연세대 추천형에. 근데 연세대 문제가 상당한 난이도로 나왔어요. 자연계 학생한테
프로이드의 그 이론과 그 다음에 프로이드 이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통계 수치.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죽음, 그 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족들 또는 친인척과 가족의 죽음,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돌발적인 불상사 또는 재앙 또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보내는 자세, 뭐 이런 것들처럼 마치 비문학 문제처럼 문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물어보는. 왜냐하면 연세대가 그 전에 냈던 그 예시문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 특히 뭐 수학과학의 문제풀이를 묻는 건 아니지만 수학과학의 지식을 점검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대 문제가 제법 난이도도 있었고 좀 깊은 의미를 물어보는 학생의 어떤 평소에 어떤 사고관이나 가치관 그리고 지식의 수준 이런 것들을 묻는 그런 식의 문제였죠. 고려대는 뒤에 문제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문제를 많이 냅니다 원래. 면접 날짜는 올해 보면 수능 끝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보고요. 그 다음에 계열 적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수능 전에 보잖아요. 수능 전에 뭉뚱그려서 봅니다. 그 다음에 내신계산법인데요. 이 내신계산법은 말씀드렸지만 고려대가 공통과목이라고 불리는 1학년과 2, 3학년 때 일반 선택은 석차 등급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는 성취도 반영 방법을 써요. 근데 이 성취도 반영 방법에서 제가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성취도의 비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A를 받아도 성취도 A가 30%인 학교와 50%인 학교, 100%인 학교는 제각각 다른 거죠. 100이면은 A가 2가 돼요. 50%면 1.5, 30%면 1.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성취도를 지나치게 높게 주는 게 고려대를 교과로 쓰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또는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당락에 큰 영향을 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계산법대로 하고요. 여기 누적 비율도 나오고 막 복잡해요. 이게 고려대.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의 산출 방법도 다양하고요. 자, 그래서 교과 성적 계산은 22학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요. 성취도 계산이 가장 중요하고요. 반영 비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시는 이렇게 학교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 예시 비율이 있거든요. 고려대는 입학처라고 안 하고 인재발굴처라고 그러거든요. 고려대 인재발굴처에 들어가면 이 반영 비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누적 비율 같은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적 비율 47.8%, 71.9 이거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반영 비율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를 받아도 똑같이 A가 여기에 보면 41.2%니까 1.412가 되는 거예요. B는 요 비율을 그대로 안고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얘네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업우 수형과 계열적합형에서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해요. 먼저 학업우 수형은 지금 학교양 추천은 내신 안 봐요. 어차피 교과만 보니까. 근데 얘네가 서류가 20%가 있었어요. 서류 점수가 아까. 그 서류 점수에서는 자기계발 역량과 인성을 본다. 자기계발 역량은 전공적합성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왜? 뭐 경영학과에 가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생명공학과 가려면 뭐 생명과학 실험이라든가 생명과학 관련된 활동들, 화학 관련된 활동들, 그 다음에 뭐 주제 탐구, 과학 탐구, 과학 과제 연구,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기가 종합 전형이잖아요. 일반 전형이. 여기 학업 우수는 학업 내신은 50%, 계열은 40%를. 자기 개발 역량은 30%, 40%를. 그러니까 계열적 합은 활동을 좀 보는 거죠. 인성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 등급은 7그레이드, 7그레이드로 하는 거죠. 7개의 그레이드로 매기고 점수 매기는 거죠. 자, 자기계발 역량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계열 관련돼서 활동한 거,
탐구 관련돼서 활동한 거, 예를 들면 수학과 관련 학생이면 수학 과제 탐구를 하면서 뭐 복소수의 미분이라든가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든가 이런 걸 쓰겠죠. 그 다음에 뭐 영문과 관련 학생은 영어 관련돼서 뭐 원서 강독이라든가 원서 관련된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뭐 미국 문화를 연구하려는, 또는 영국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뭐 제임스 조이스의 책을 읽었다든가, 뭐 아니면 에드가 앨런 포나 뭐 휘트만에 대해서 연구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책들을 쓸 거 아니에요. 호멜바스의 파수꾼에 대해서 뭐 깊게 분석을 하는 글을 쓰고 발표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그게 자기계발 역량에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자기계발 역량은 전공적합성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례로 면접 문제를 한번 보면 이게 나왔던 제시문이에요. 자연계, 세포막의 구조가 먼저 나오고 지구 자기장에 대한 지문이 나와요. 반도체 다이오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전자기파가 나오고 식물 내 방사성 동위원소를 연도 파악의 가능성 같은 게 나오면 1번 문제가 질문이 선택적 투과의 개념으로 가라를 설명하라. 1번 문항의 개념과 제시문 말을 비교해라. 1번 문항의 개념과 관련된 사회현상으로 아는 걸 써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 지문은 이렇게 나와요. 자,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한 얘기 나오고 아보가드로 화학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과학자들은 지층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관찰하고 이를 해석하여 지층의 생성 순서를 정하고 지구 역사를 해석한다. 그렇죠. 지질 역사 할 때 나오죠. 지구과학에서. 퇴적하면서 화석이 관찰되는 경우 하부 지층에서 상부 지층으로 갈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층 속에 들어있는 화석군의 변천을 해석하여 지층의 생성 순서를 밝힐 수 있다. 이를 동물군 1002의 법칙 또는 생물군 1002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 법칙을 이용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선후 관계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쌤, 저 지구학 안 배웠는데요. 쌤, 저 물리 안 배웠는데요. 안 배워도 지문 읽고 해야 돼요. 우리가 비문학 문제 풀 때 알아서 풉니까? 처음 본 내용 나와도 읽고 풀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과학을 복합적으로 공부하고 물화생지 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죠, 이게. 인문계열은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쭉 나와요. 좋은 집터란 뭐 풍수지리설 얘기하네요. 가는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는 오랫동안 축사업이나 정착농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는 매우 건조할 뿐만 아니라 토양이 대단히 안 좋아서 이다. 더구나 연중 기후가 불규칙하여 심한 가뭄이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나기도 한다. 이러한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정착농업을 대신하여 부직갱이 농법이라 불리는 농법을 활용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좋은 집터에 대한 서술이 함축되어 있는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 환경결정론이죠. 나의 오스트리아의 원주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 사람들은 뭐 자연 선택설 또는 뭐 여러 가지 생태주의 방법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거는 읽고 독해에서 푸는 건데 말로 하는 논술에 가까운데 아주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죠. 직접 쓰는 논술보단. 자, 정리해보면 이래요. 자, 23년도 고려대 입시 정리. 수시전형에서 핵심적인 이슈가 있냐? 큰 변화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지원은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원하면 돼요.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반면교사. 자, 과거의 선배들 했던 걸 보고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학추의 최저 기준이 낮아졌어요. 자연계, 의대는 그대로예요. 자연계는 내신 합격선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내신은 좋은데 최저 기준 때문에 주저하던 학생들이 쓸 수 있죠. 수능 실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열형을 제외하고 모든 전형은 수능을 시험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인원이 늘면서 합격선의 변동은 예상된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합격선은 올해부터 당연히 달라질 거고 내년도 되면은 올해를 기반으로 쓸 수 있겠죠. 겨울에 치밀한 학습을 해야만 고려대 수시정시로 합격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고려대 한 25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조금 빨리 한 이유는 하나하나 하다 보면 너무 늘어져서 그렇고요. 이 내용들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의 결과가 23년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에. 일단 고려대는 최상위 대학이고요. 인문계열에서는 진짜 꼭 써야 되는 학교예요. 어떤 학생이든. 그리고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랄지라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상위권 내에서도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고려대를 피할 수도 있지만 수시가 6장이다 보니까 정시와 달리 수시에서는 고려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려대에
학교장 추천과 학업 우수, 그 다음에 계열 적합의 특징들 알아두면 되고, 면접 문제까지도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준비를 할 때 공부를 좀 더 깊게 사고를 갖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 내용 듣고 고려대 준비하시면 되고, 예비고3 학생들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꿈을 갖고 그 꿈을 계속 꾸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하니까 그 점 잊지 말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